이곳은 1950년 6월 말부터 7월 20일까지 전주 형무소 수감자 1,400여 명이 무고하게 집단 희생된 지역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 형무소 사건 희생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원 황방산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인문 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주 형무소 사건 희생지 전주 황방산 유해 발굴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인문클래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전주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중심으로 네. 조사는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네. 일반적인 그 발굴 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또 다른 국가나 기관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지, 어허. 또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수습된 유해는 또 유품은 어떻게 보존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유해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전주 형무소 재소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먼저 전주 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기 전주 지역에서 전주 형무소 재소자들과 네.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1952년 공보처에서는 한국전쟁 피해자 현황조사와 함께 1994년 예. 전라북도 도의에서 추진한 6.25 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이런 보고 등을 통해서 예. 전라북도 지역 희생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2003년 한 신문 말이라는 신문지가 있었는데요. 예, 보도된 예. 기사에 의해서 황방산 인근 효자동 한 추모관 조성공사가 진행됐는데 예. 많은 유해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어허. 이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예. 인근 지역민들의 증언과 이런 문헌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2019년 전주시는 유족회 염원에 따라서 예. 과거 사에 대한 반성, 또 앞으로 전주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해원을 목적으로 유해 발굴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저희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유해 발굴에 참여하면서 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발굴 조사나 이런 것을 40년 가까이 많은 발굴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예. 유해 발굴 조사를 할 때에는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하하. 조사를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네. 전주 형무소 사건과 관련해서 전주 황방산 일대 학살이 있었던 현장이 확인됐는데요. 이 황방산 이외에도 전주 지역에 대규모 집단 학살 지역이 있죠. 네네. 진화의 보고서하고 미국 범죄조사단 보고서에 의하면 네. 효자동 황방산 이외에 산정동에 있는 소리갯제, 어허. 덕진동 건지산, 인우동에 있는 전에 지금 생명과학과라고 하는데 네. 전주동구 인근, 네. 그다음에 거기 전에 완주구청 있었던 자리, 그다음에 또 경찰서 유치장 자리, 완주군수 사택 앞마당에 있는 방공호, 허허. 중화산동 여기에 강당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있었고요. 예. 천주교회 앞앞 방공호 이런 데가 매장 추정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결과 예. 거의 많은 지역들이 도시 개발로 인해 확인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그런 흔적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뭐 효자동 황방산이라든가 산정동 소리갯재, 완산동 그 강당제 지역은 이 지역은 그나마 좀 많이 남아 있고 지역 예. 주민들이 또 이런 저희한테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예. 뭐 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쉽게도 유해가 확인된 지역은 현재 뭐 효자동 황방산에서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는 황방산 유해 발굴 조사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고 언제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2018년 과거사에 이렇게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네. 필요성이 많이 이렇게 주장이 되었어요. 네네. 또 그 소리갯재 지역의 이서용정 네. 가는 도로 확장 구간이 해당하는데요. 음. 이 지역은 도로 개설로 사라질 것이 시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의회 보고에 의해서 유해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예. 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2019년부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뭐 저희가 줄여서 예. 진화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이게 독립되어서 정부 조사기관으로 네.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인권 침해, 그다음에 뭐 적대 세력에 대한 희생 등 뭐 이런 것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저희가 정립해 나가는 어허. 그래서 독립적인 조사 기관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후 조직이 필요하게 되어서 2020년에 다시 재출범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진화위의 그 진실규명 신청 현황이 2022년도 뭐 12월 9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관련된 사건 수는 뭐 9,957건이고 어휴. 신청자만 해도 1,253명으로 와. 전체의 아마 한 49.5% 정도 해당됩니다. 네. 네네. 그럼 그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유해 발굴 감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2000년에 창단한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네네. 한국 전쟁 전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보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 그렇구나.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은 예. 국가의 폭력성과 과오를 드러내는 과거 청산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아, 여기 차이가 나는군요. 예. 이 밖에 뭐 종교계 측에서 과거 구한말 희생된 순교자들의 유해를 발견하기 위한 발굴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 2021년 그래서 한국 가톨릭 전주교구 측에서 예. 가톨릭 교회 최초의 순교자 3명의 유해를 발견한 사례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해외 사례에는 예. 뭐 미국에서 전쟁 포로 및 실종자와 전사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전쟁 포로 및 뭐 실종자 확인을 위한 합동사령부 네. 이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고요. 예. 일본의 경우는 아마 그 오키나와와 그 남양군도에서 예. 전사한 일본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 대학에 용역을 해가지고 발굴하고 있고요. 네네. 뭐 독일의 경우에는 옛날 구소련 과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펼친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광화문 도로공사 중에 경복궁 수문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잖아요. 네. 땅에 숨겨져 있는 그 유적과 유물을 찾는 것이 발굴 조사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 발굴 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굴 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기존에 진행되었던 발굴 조사와 이번 그 유해 발굴 조사의 차이, 네. 뭐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조사 과정, 조사 후에 이 보존 처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예. 뭐 서로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유적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뭐 선사 시대에서 조선 시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네네. 유해 발굴 대상은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하.
조사 과정은 뭐 기관마다 좀 약간씩 뭐 차이점을 볼 수 있지만 네. 기존의 조사와 달리 뭐 문헌 기록이든가 또 지표 조사라든가 이런 고지형 분석과 예. 구술 자료 뭐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 탐문을 한다든가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 조사 후에는 출토된 유물은 국가나 국립박물관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발굴은 가져가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물관 수장구에 일부 정리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국가로 귀숙을 시킵니다. 근데 유해 발굴 조사에서는 네네. 수습된 유해는 안치식을 또 진행하고 아, 그렇게. 예, 맞네. 안치식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모관으로 하하. 또 유품도 보존 처리 다 해서 네. 예, 항원항습이 되는 곳에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존 처리를 해서 추모관으로 안치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 이런 과정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여쭤봤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었고요. 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유해 발굴은 무덤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유해 발굴을 할 때 그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어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예. 많은 분들 인터뷰를 해주셨던 증언자들께서 네. 억울하게 희생되시고 땅속에 잠든 곳 이곳을 저희한테 표현하기를 고구마 두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공식적 뭐 보고회나 보고서에서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고구마 두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둑의 형태가 무덤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네. 다만 문헌이나 구술자료를 통해서 여기에 잠들어 계신 분들이 네. 국가나 이런 그 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로 저희는 추정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은 떳떳하지 못한 채 숨죽여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죠. 그래서 무덤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유해 발굴을 진행할 때 네. 반대했던 기관이나 개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주시나 진화이나 전주시 유족회나 이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유해 발굴 조사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유해 발굴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유해 발굴 조사는 문헌 조사하고 구술 자료를 정리하고 고지형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개토제를 열고 먼저 시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굴 조사에서 범위가 확정이 되면 발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가 나오는 유해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품이나 이런 것들은 보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이분들을 세종 추모의 집으로 안치하는 안치식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네. 문헌조사는 전주 형무소 재소자 사건과 관련해서 진화의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전주시 그 마을조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찾아보게 되고요. 또 언론에 나와 있던 모든 기록들, 그다음에 형무소 재소자 관련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게 되고요. 그 보고서의 내용들은 또 다수가 증언자의 녹취 내용도 또 뭐 정리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라는 데서 추가 증거들을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뭐 1950년대 위성 사진을 통해서 고지형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보면은 거기에 그 증언자가 또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구마 두둑처럼 그런 지형들이 일부 확인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조사를 땅을 여는 행위 이걸 저희는 개토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토제를 통해서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1차에서 4차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보면은 모두 1열, 2열, 3열의 구덩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증언하고 뭐 거의 일치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네요. 당시 전주 형무소에서 우리가 효자동 황방산 일대 조사 지역까지 뭐 한 대에 최대 신을 인원이 뭐 3, 40명
정도 실른다고 하니까 허허. 뭐 3, 40명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이동하였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유해를 감식해서 개체수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예.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번 조사는 4차 조사로 벌써 일렬에서도 보면은 약 37명에서 40명 정도 네네. 해당 그 유해가 발견이 되었고요. 네. 또 앞에서 뭐 조사된 지역과 뭐 선후 관계 이런 정황들은 향후에 더 많은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수습된 유해 처리 과정도 궁금합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조사할 때는 항상 수습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요. 또 사진도 찍고요. 네. 또 동영상을 남기게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항공 촬영 뭐 지금은 드론이 발달돼서 드론으로 또 촬영하고요. 예. 단 한 분이라도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이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습된 유해는 뭐 수습 정황 이렇게 있습니다. 뭐 끈에 묶여 있다든가 이런 정황들을 잘 판단을 해서 예. 유해 보존 상태를 통해서 다시 또 분석을 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면은 뭐 두개골이나 치아를 통해서 숫자를 파악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1차, 2차 주로 이제 보면은 뭐 20대에서 40대 남성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여성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유품은 이제 저희가 보존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예. 저희가 이제 최초에 발굴을 했던 1차 발굴 조사 때는 벨트 같은 거에 이렇게 보면은 복싱 자체의 그림 그다음에 오륜기가 그려져 있는 허리 벨트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었고요. 그렇군요. 당시에 보면은 군인이나 경찰이 사용했던 총은 뭐 칼빈이나 M1 뭐 권총은 459경 권총 예. 등의 탄피도 발견이 뭐 같이 되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세종시에 있는 추모관에 네. 당시에는 뭐 전주시장님하고 같이 유해 안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실장 그러면 그 유해 발굴로 출토된 유해 양상을 보고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문화재 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보통 발굴 조사를 하면 이를 충의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네.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기가 오래되면 네. 오래된 층은 아래로 가게 되어 있고요. 음흠. 또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색이나든가 예. 또 구성하고 있는 요소 또 형성 과정에서 차이를 찾아가는 것이 층 간의 유계를 저기 뭐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번 유해 매장층 같은 경우는 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뭐 상층부 위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학살 주최 측에서 급하게 매장했기 때문에 뭐 흙이 상당히 그 집적도 막 이렇게 뭐 단단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집니다. 아하. 때문에 이제 물이 많이 스며들어가고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주변에 관도 안 쓰고 이렇기 때문에 유해가 많이 손상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유해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은 유부가 있었는데 예. 이렇게 보면은 출토 양상 중에 대표적으로 매장 당시 포박되어 있던 자세를 많이 유추할 수 있었어요. 아하. 예. 팔과 다리를 묶은 채로 이렇게 꿀린 다음에 사격을 뒤에서 했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총기와 관련해서는 탄피와 탄두 뭐 이렇게 탄흔의 흔적들이 이렇게 뭐 두개골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뭐 남아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판단할 수 있었고요. 예. 또 이외에도 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시신을 그게 매장하기 위해서 판 구덩이, 예. 그다음에 그 크기와 유해 간의 거리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또 확인했고요. 예. 이 모든 양상들을 전체 종합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 어떻게 보면 그 증언자들의 말과 많이 일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네. 사용했던 무기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황방사 유해 발굴 조사 과정과 성과를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3차 조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2, 3차 조사 과정에서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서요? 예. 2019년도 저희가 이제 유해 발굴을 통해서는 약 32분
정도의 그 유해를 확인했고요. 예. 저희가 2020년도에 이제 발굴을 통해서는 약 40분 정도 유해를 확인했어요. 예. 발굴 조사 결과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학살 행위 주체가 누구였는지, 예. 뭐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예. 2022년도에는 시굴 조사를 통해서 유해 매장지가 어느 범위까지를 이렇게 확인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그걸 전면 발굴을 통해서는 약 100분 정도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아하. 예. 이 또한 뭐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그 시간적 차이를 두고 희생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네. 올해 3차 조사가 진행됐는데 올여름 정말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긴 장마, 더위로 인해서 유해 발굴 작업이 참으로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올해는 참 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어요. 네. 네. 현장에서는 물로 인해 그 유해가 변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 그걸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현장에서는 항상 방수포와 이렇게 비닐, 천,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데도 땅 속에서 스며 나오는 물, 요 물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다시 스펀지하고 막 이런 걸로 계속해서 물기를 제거를 했고요. 예. 비 오는 날에는 저희가 뭐 거의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해서 그 현장 상황을 살폈고요. 네. 비가 많이 와서 혹시나 산사태가 날까봐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뭐 전주시에서도 뭐 당시에 현장 관계자도 뭐 날마다 와서 비가 오는 날 같이 보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다음에 뭐 스펀지 사이펀 막 이런 것을 해서 물을 계속해서 그가 침수되지 않게 했던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 뭐 그 이후에 힘들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여름에 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작업인원들이 혹시나 더워서 많이 그 힘들어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에 차광막을 뭐 설치도 하고 뭐 구급약이라든가 음료라든가 뭐 가장 필요했던 건 아마 포도당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취해도 막 휴식을 취해도 일을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도 정말 올 여름은 유달리 덥고 습해서 같이 참여한 조사원들에게 참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은 황방산 유해 발굴에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그 유해 발굴 조사를 하면서 심정이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께 유해가 발견이 되면은요. 희생되신 분들의 자세를 추정해보고 또 사진을 찍고 도면을 그리면서 그분들의 순간순간 그리고 희생되실 상태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한 분 한 분의 유해가 다시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마음을 깨끗하게 정연한 마음으로 저희가 유해 발굴에 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게 궁금해요. 어쨌든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국가적 보상이나 사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을까요? 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주 형무소 사건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뭐 피해 보상 사례는 없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뭐 법안 발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재 제2기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전북에서만 모두 뭐 780건 정도에 이르는 만큼 유족들을 향한 진정한 사죄와 용서를 위한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해 발굴을 통해서 전주 형무소 학살 사건이 기억이 되고 또 이를 기리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해 발굴의 뭐 성격 중에서 저희가 한 근본 조사는 민간인 희생자 사건, 억울하게 그 뭐 희생된 사건이라는 말이 항상 그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시대상 사상 싸움을 생각하면 사람을 죽일 만큼 잘못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현재도 미래에도 이런 일은
안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저희는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과거의 일로 현재를 살아갈 때 그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우리 유해 발굴 조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추가적인 유해 발굴은 현재 도시마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이 사라진 상태이고요. 예. 일부 유해 발굴이 가능한 지역은 지금도 효자동 이제 황방산 일대하고 예. 산정동에 있는 소리개째 이 두 곳은 많이 잘 남아 있는 편입니다. 예, 현재 예. 지형이 변형이 안 됐고요. 예. 두 지역 모두가 근데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예. 토지 사용 승낙이나 전주시 발굴 계획이 수립되면 네.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유해 발굴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조사를 하면서 유해 발굴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 네. 그다음에 희생자들에 대한 해원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유해 발굴 이후 추모 사업을 통해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유해 발굴은 과거에 대한 반성 및 해원, 이를 통해서 이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추모관 내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럼요. 그런 염원입니다. 예, 예, 네. 예. 전주 형무소 학살 사건의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황방산 유해 발굴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할까요? 네네. 이념의 그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도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과거사에 대한 정리 및 복원, 그리고 유해 발굴을 통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해원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이런 지원들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희생되신 많은 분들이 편안히 영면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 전주 형무소 학살 사건과 그리고 70여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 황방산 유해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지역 인문학센터와 함께한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